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 유명한 영상이잖아요. 글쎄 뭐 이런 얘기를 음 어쨌든 퓨파 가족들은 퓨파 가족 퓨파의 방송을 듣는 분들은 세상과는 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방금 아비님이 웃어 좀 뭐야 막 그랬던 건 바이든을 보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이 방송 보면서 웃는 사람의 태도가 너무 거슬려서 그랬던 거예요. 아비님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일단 Fight it. No, 이, no. 이 바이든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사람 웃는 태도 때문에 싫었던 거야. 여러분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악의 세력이 멍청하다거나 바보거나 뭐 나약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요새 영화들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요새 트렌드도 그렇지만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이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하잖아. 신이 없다면 이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좀 무서울 정도인데 정말 그 인간의 그 이익을 향한 그 열망은 정말 엄청나죠. 이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이용하니까 어떤 것이든. 여러분, 악의 세력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악의 세력은 뭘 노리는지를 알아야 돼. 무엇을 노리는지, 최종 목표가 뭔지, 목적이 뭔지. 그거를 일단은 가장 최종 목적, 최종 타겟은 권위예요, 권위. 악의 세력이 가장 마지막,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대상은 사랑이에요. 가장 공격하기는 적을까? 그러니까 사실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대상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진짜 50년 넘게 작업을 해와야 해요. 그래서 마침내 성공을 했죠. 지금 가족들 사이에 사랑은 그러니까 현재 가족끼리 사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의 개념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 당연히 부부는 이혼할 수 있고, 당연히 가족은 해체될 수 있고, 당연히 가족끼리 원수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잖아. 그리고 예전에는 아비님이 드라마나 이런 거를 안 본 거고, 지금은 못 보는 수준인 거예요. 왜냐면 너무 지금 나오는 가족을 그리는 드라마를 보세요. 지금 가족을 그리는 드라마들을 보면 정말 말로만 전해 들어도 너무너무 무섭더군요. 가족이 가장 무서운 존재인 거죠. 그것이 시청률이 높게 제작되고 시청률 높은 반응을 얻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가족 사이에 이제 사랑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에 생각하던 개념과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오랫동안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 과정의 치밀함과 그 과정의 그런 것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서서히 독이 퍼지듯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했거든. 뱀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니까 뱀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어요. 그 나쁜 의도를 배우라는 게 아니라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천천히, 서서히, 끊임없이, 그래서 결국에 마침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 세심함, 그 순수함. 사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는 게 그런 거잖아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정보를 모으고 거기에 효과적인 것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해나가는 거. 그럼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왜 무언가를 못 이뤄? 뭘 하다가 안 되면 때려쳐버리니까. 강하게 시작했다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버릇을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거지. 하여튼 그 정도로 정말로 그렇게 꾸준히 해왔습니다. 수십 년을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했지. 왜냐하면 뭘 공격하겠어? 방송심의위원회를 공격해야죠. 왜냐하면 자꾸 뭐 뽀뽀하는 장면 하나만 나와도 삭제시키고 하니까 그걸 점점 더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낄 수 없는 곳을 먼저 작업을 해온 거죠. 여러분들은 느낄 수 없는,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문화가 보호받고 있었던 그 단체들, 기준들을, 그리고 의식들, 개념들을 공격하느라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는 없었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순간 그건 이미 끝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는 이 모든 감각들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봐야지 볼 수 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 정말 끔찍한 세상입니다. 더 이상 가족은 이전에 생각하던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의 가족은 정말 화목하고 아이가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서 엄마가 따뜻한 밥을 밥상포에 넣고 기다리던 그런 곳이었어요. 아무리 외국에 있던 사람도 그 엄마의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 가족의 그 뜨뜻한 자리에서 아랫목에서 한번 자기 위해서 그 외국에서 성공을 해도 그 아랫목을 그리워하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개념이 말입니다. 가족의 개념이 그런 것이었다고. 근데 이제 가족은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들을, 자식이 부모를,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죽일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그런 수 있는 개념의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랑은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인간에게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고, 그러나 최종 공격의 대상은 이제 사랑을 접수했으니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사랑을 접수했으니까 사실은 최종 보스, 악의 세력이 노리는 인간이 인간임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스, 최종 보스는 바로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순간 뭐가 무너져? 하나님은 인류에게 지워집니다. 더 이상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워지면 여러분들에게 이 권위가 지워지는 날, 권위가 없어지는 날,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 그래, 맞아요. 권위가 없어지는 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됩니다. 그런 개념이 가능해진다고요. 에이, 그것까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심한 개념이라는 게 존재해? 지금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일단 듣고 이해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대상은 사랑이고,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은 마침내 정복되었고 파괴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와해되었죠. 더 이상 사람 사이에 사랑이란 개념은 희박해졌습니다. 거의 사라진 지 오래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치명타가 가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인 사람은 무섭고 두렵고 전염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타겟은 최종 보스. 자, 이제 중간 보스를 다 잡았으니 이제 최종 보스 하나만 남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권위예요. 우리가 인정하는 모든 권위들을 철저하게 박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선생의 권위를 타락시키고, 교장, 아버지의 권위를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리더의 권위를 타락시키고, 사장의 권위를 타락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권위를 타락시키고, 대통령의 권위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바이든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이든이 맡은 대통령의 권위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거죠. 권위를 조롱하게 만드는 겁니다. 권위를 조롱하게 만드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장 큰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아직 요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직관적으로.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개념이지만 현실이라서 어쩔 수 없이 듣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방금 이 사람이 이 영상을 보면서 비웃었죠. 그게 곧 성공한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악의 세력은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악의 세력에게 배우라고 할 만큼 악의 세력은 천재예요. 그냥 머리만 좋은 천재가 아니라 마음 먹어서 못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못 이루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만으로, 하나님의 기준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만이 이 악의 세력의 천재성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은 악의 세력의 지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악의 세력은 바보가 아니에요. 왜? 악의 세력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천재야. 애초에 악의 세력의 근처라도 가기 위해서는, 악의 세력에 관심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천재여야 합니다. 그게 엘리트주의잖아. 천재 중에 천재들이 모이는 것도 겨우 회원가입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위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연기자가 당선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정선거인데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선거인 게 분명한데 아무도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잖아. 이제 그런 세상에서 당선된 분이에요.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넘어진 것도 의도된 거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억측이죠. 그러나 아비님이 아비님이 보기에 이 넘어짐은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이 넘어진 게 의도된 거라고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비님이 왜 그걸 생각하게 된 의도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판단에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음모론이 되는 거야. 음모론은, 이것까지 말할 필요 없고, 어쨌든 아비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요조구는 아직 섣부른 거예요. 이 영상에 의도된 거라는 판단의 근거를 아직 아비님한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아비님은 지금 전체 핵심을 얘기한 거예요. 최종 보스는, 악의 세력에게 있어서 최종 보스는 권위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연기자가 당선이 되었다. 그럼 이 연기자가 해야 할 연기는 뭘까요? 대통령이라는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당연하죠.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행동들 아니면 언행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영상에
기자가 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취임 당선되자마자 부지런히 하시는 행동 중에 기자가 한 말에 답변을 못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모든 업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후보로서 검증이 된 것이야. 근데 그거에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팩트입니다. 답변을 잘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무능한 거죠. 그래서 무능함은 여러분들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답변을 못한다는 자체가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고 사실은 무능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안 돼요. 그래 뭐 그거는 어쨌든 무능한 게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증명이 된 거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무능한 대통령, 그러니까 아예 대통령 자격이 없는 대통령은 없었거든. 애초에 그렇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세계 사람이 우습게 여길 만큼 그런 허술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무능함을 처음으로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라는 그 직에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저따위라니 하면서 어쨌든 지적인 대통령의 권위에 지적인 상처, 지적인 부패는 아니고 지적인 흠을 만들었죠. 자, 그 다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대통령 전용기에 올라가는데 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아니, 사람은 넘어질 수 없어? 대통령은 사람 아니야?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아비님이 보기에 이건 의도된 넘어짐입니다. 악의 세력은 대통령의 권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저렇게 이 영상은 바이든이 의도된 겁니다. 그게 음모론이야. 아비님 바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그게 음모론이야. 음모론은 판단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저것도 쇼일 거야.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요조군도 너무 앞서갔어. 항상 아비님은 음모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음모론, 이게 너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음모론으로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님이 굉장히 경계하고 절대 일반 상황이었으면 이런 말 안 해, 진짜. 아비님은. 싫어해, 이런 거를. 왜냐면, 자칫 음모론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자체를 왜 내가 그걸 건드려야 되는데. 괜히 자극밖에 안 돼. 그렇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지금 이게 지금 같은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미국 일이니까 웃기고 말아. 이 일은 곧 한국에도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세계는 하나거든. 근데 그래서 아비님이 먼저 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것에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음모론에 빠지지 않으려면 판단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러면 억측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일단 맥을 알려드렸습니다. 최종 보스는 권위다. 그래서 바이든은 연기자일 확률이 높다. 왜?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니까. 대통령 자격도 없고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는데 대통령직을 맡았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죄를 묻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당선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의도로 당선됐는지 당선하고 나서 행동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는 행동이 대통령으로서 추태를 보이는 행위를 합니다. 그럼 이분은 무엇을 연기하는 걸까? 그럼 이 사람은 치매한 자고 멍청하고 환자고 바본가?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려면 대통령 대통령 랠리, 이 선거 운동이 얼마나 체력적으로 힘든지를 알아야 돼요. 바이든이 대통령 이 선거 유세 과정, 유세를 몇 달 동안 하잖아. 그리고 토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도 못합니다. 그 체력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바보같이 뛰기만 하나? 어쨌든 저쨌든 받아적전 뭘 하든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 토론 안건들이 어쨌든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대통령 선거를 할 정도로 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해냈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적으로 어느 정도는 체력적으로, 지적으로 검증은 된 분이에요. 체력이 없으면 대통령 선거 유세를 진짜 멍청하고 힘없고 치매 환자는 대통령 선거 유세를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근데 견뎌내고 당선까지 되셨어요.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까? 체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체력이 되시는 연기자예요. 겉으로는 할아버지처럼 보이지만 선거 유세를 견뎌낸 체력적으로 웬만한 사람들보다 체력이 더 강건하신 분이에요. 건강하신 분이라고. 선거 유세가 그걸 증명합니다. 자,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여기까지 아셨죠? 그런 분이 대통령 전원기를 올라가다가 3번이나 넘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도된 거다. 저것도 쇼다. 음모론이야. 이게 음모론입니다. 맥은 잡지만 반드시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해요. 아휴, 이걸 얘기하기 싫은데 얘기하게 되니까 원래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자, 체력적으로 검증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조롱하지만, 대통령을 조롱하게 만드는 것이 악의 세력의 의도죠. 뭐 보기도 전에 이미 이루었다는 걸 방금 이 영상 보면서 웃는 사람을 보면 아시겠죠. 본인이 멋지게 당하고 있다는 걸 본인은 모르시겠죠. 왜? 악이 제일 싫어하는 건 태도거든. 살리는 태도. 조롱하고 우습고 막 이렇게 조소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하는 건 악의 세력이 성공한 거죠. 자,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 영상은 아비님 보기엔 의도된 넘어짐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권위를 망가뜨리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맥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넘어지셨어. 넘어질 수 있지. 사람이. 대통령은 사람 아닌가? 넘어질 수 있죠. 그런데 왜 이걸 의도된 넘어짐이라고 보냐면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봐. 계단을 넘어집니다. 계단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계단을 바쁘게 올라가다가 넘어지는 경우 있죠. 자, 계단을 올라갈 때 넘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실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언제 넘어지냐면 오른발이든 왼발이든 올리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걸릴 때 넘어지죠. 난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여러분 편의점에서 뭐 사와가지고 운동화 신을 땐 잘 안 넘어지겠지. 원래 하던 게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탁탁탁탁 잘 올라가잖아. 근데 슬리퍼가 있어서 뭐 사올 때 이게 탁 걸리는 거야. 슬리퍼 탁 걸릴 때 넘어집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하나. 두 번째는 디딜 때. 다음 발을 디뎠는데 여길 밟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끝을 밟은 거야. 그래서 이게 빠졌을 때, 디뎠는데 빠졌을 때, 올라갈 때 걸릴 때, 두 군데의 경우로 대부분 넘어집니다. 올라갈 때 걸리든지 내릴 때 빠지든지. 일단은 그걸 알아두시고, 아비님이 이게 의도되는 거라는 거 하여튼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기 에어포스원의 경호원들이야. 이게 만약에 의도된 게 아니라 갑자기 일어난 일이면 전혀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귀한 분이 오셔. 뭐 교장 선생님이든 누구든. 여러분들이 그냥 잠깐 야 저기 요주하고 차라 야 저 누구 오신다고 귀한 분 오신다고 하는데 야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아무도 안 나 있으면 되겠냐? 그래도 들어오실 때 옆에 그래도 야 빨리 정장 입어. 정장 입고 니들 여기 둘이 서 있어. 둘이 서 있어. 야 그래도 그렇게라도 구석이라도 맞춰야지 안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치자. 서 있다고 쳤어. 근데 봐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서 있었어. 그냥 시키라고 하니까. 아니 뭐 서 있는 건데 뭐 힘들어? 그냥 서 있었지. 서 있었는데 귀여운 분 나름 오셨다? 근데 오시는데 계단 올라가시는 거야.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니면 이 서 있는 사람 말고 잠깐 호위하는 이 사람 역할을 요조군이 맡았다고 칩시다. 자, 이제 올라가신다. 요조군 이제, 자, 요조군 여기, 자, 대통령 보지 말고 요조군 봐봐. 야, 요조군 인사했다. 인사했다. 둘, 셋. 넘어졌어. 자, 넘어졌어. 요조군이 딱 와서 이제 올라가시라고 했는데 이제 탁탁탁탁 올라가신다? 그리고 요조군도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귀한 분이 탁 넘어졌어. 그러면 보통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놀라죠. 요족은 놀라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래. 경호는 절대 뭐 대통령을 손대면 안 된다 뭐 그런 법까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갑작스럽게 뭐가 일어나면 요 밑에 화면에 모자는 들썩들썩 거려야 돼. 놀라잖아. 아니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할아버지가 어쨌든 귀한 할아버지가 올라가다가 접질려서 확 넘어진 거야. 그러면 아무 생각 없다가도 그 사람이 딱 넘어지면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다면 놀라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놀래서 들썩들썩 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썩들썩 거리려고 하는데 금방 일어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가 그래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러고 끝났으면 별일 뭐 그렇게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두 번째에서 콱 넘어진 거야. 손바닥까지 짚을 정도로. 그러면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요조군은 사람은 심리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사람에게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생겨요. 그래서 이 규정은 모르겠어. 그렇게까지 손을 대면 큰일 난다라는 규정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쨌든 이 화면 밑에 모자가 들썩들썩 거려야 돼요. 놀란 행동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이나 넘어졌다면 3번이나 이렇게 크게 넘어졌다면 그 책임감은 의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든 뭘 하든 이 사태를 요조군은 3번이나 넘어졌잖아. 그러면 이거는 귀한 분이고 모시기고 이건 이렇게 둬선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게 됩니다. 근데 미동도 없어요. 주변 분위기가. 미동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는 뜻이죠. 사전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것인지. 사실은 그게 첫 번째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있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이미 알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넘어지시는 게 발끝을 걸려서 한 번은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시고 일반적으로 두 번째는 디디시다가 빠져서 넘어지세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을 거야. 이거는 좀 인체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도 상상하면 알 수 있어요. 상상하면 알 수 있어. 이렇게 디디는 거는 실수로 디딜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디딜 때 빠지는 건 사실은 여러분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빠질 때는 근육이 부실할 때예요. 그게 이렇게 디뎌서 빠지는 경우는 자기는 여기를 디딜라고 했는데 무릎이 안 좋으시잖아. 근육이 부족하시잖아. 근육이 부족하셔가지고 여기에 디딜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발이 안 간 거야.
안 가서 여기를 디디게 됐을 때 넘어져서 주저앉게 되십니다. 근데 이거는 이것까지는 좀 인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바이든처럼 넘어지시려면 이게 전형적으로 노인이 계단에서 넘어지는 현상이거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이든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계단을 그런 식으로 넘어지려면 근력이 부족해야 돼. 근육이 부족해서 달달달달 떨리는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그렇게 넘어져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바이든, 세상은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비록 부정선거로 당선됐을지라도 일반적인 할아버지 아닙니다. 근육량이 부족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몰릴 수 있는데 이 왼발이 빠질 때 원래는 왼발이 빠질 때 전체 이 근육이 부족해서 빠지는 거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허물어져요. 허물어지는데 바이든 이분은 왼발만 빠지고 오른발로 자기를 지탱하더라고. 그게 불가능합니다. 원래는 이게 빠지는 순간 전체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물어져서 굴러 떨어져 내려와야 돼. 아이고 하면서 굴러 떨어져 내려와야 돼. 그게 일반적인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다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러지고 하시는 거죠. 근데 오른발이 짱짱하게 버티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해서 올라가시는데 이거는 여러분 못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분이 되게 웃기게 보이겠지만 나중에 퓨파에 오시면 인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니까 몸이 굉장히 통통 가벼우세요. 운동 능력이 좋다고. 원래는 여기서 허물어져야 됩니다. 보통 할아버지들은 허물어져요.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무릎이 너무 강건하세요. 당연하지. 선거 유세를 치러야 하는 연기자. 진짜 할아버지면 연기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선거 유세 중에 병원 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신체 구조를 보세요. 이 할아버지의 신체 사이즈과 비율을 봐. 무릎에 힘이 전혀 풀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분 탄력이, 근육량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넘어졌을 때 이게 허물어진다는 느낌 알아요? 이게 툭 빠지면 여러분들이야 딱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는데 왼쪽 발이 빠졌을 때 본능적으로 오른발로 딱 디디잖아. 힘을 잡잖아. 근데 할아버지는 왼발이 딱 빠졌을 때 오른발로 디디질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왼발도 빠졌는데 오른발로 지탱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발이 다 빠지면서 뒤로 굴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 딱 디디어. 넘어지기만 하고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탱을 한다고. 반대 힘으로. 그리고 그 전에 여러분 계단 올라가는 거 봐봐. 여러분 진짜 넘어지기 전에 계단 올라가는 그 탄력을 느껴보세요. 느껴지시려나? 넘어지기만 하고 허물어지진 않으세요. 원래 이게 진짜 할아버지가 넘어지는 거라면 넘어지고 허물어지고 뒤로 굴러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시 못 일어나야 됩니다. 한동안. 왜? 여러분 한쪽 다리 푹 빠졌을 때 허리 삐끗한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에 다리를 놓지 못하면 허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다리가 갑자기 한쪽 다리가 훅 빠지잖아. 그러면 허리가 뜨끔해. 그래서
한쪽 다리가 빠지면 허리가 뜨끔해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군대에서 혹시 느껴보신 적 없나? 군대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완전 군장하고 그 행군할 때 넘어가는데 이게 피로가 한 6시간, 5시간 걷잖아. 걷다가 이 바위 같은 거 있어가지고 바위를 밟았는데 바위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다리가 훅 빠진 거예요. 그러면 허리가 나갑니다. 허리가 타격을 받아서 한동안 일어나질 못해요. 허리가 타격을 받거든. 그래서 진짜로 넘어진 거면 한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양보해도 한 3초나 5초는 일어나지 못해요. 3초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허리가 그렇잖아. 다들 알잖아요. 허리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잠깐 그래도 딜레이 줘야 됩니다. 근데 넘어지기만 하고 허물어지지 않고 금방 다시 회복합니다. 할아버지가 3번이나. 자, 아비님의 하여튼 밑에 안 보이죠? 이 경찰, 여기 머리, 모자. 방금 여기 있거든. 모자가 여기 있어. 그래, 놀래서 끝이 올라와야 된다니까, 모자 끝이. 자, 넘어지기만 하고 아무런 이상도 없으십니다. 몸의 균형미 너무 좋아. 옆차기도 하실걸? 날라차기도 하실걸? 허리, 무릎 정말 좋으십니다. 건강하세요. 연기자일지언정 바보는 아닙니다. 연기자일지언정 환자는 아니세요. 연기자일지언정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걸 뭘 얘기하지? 넘어지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 한 번 정도는 삐끗할 수 있지. 하지만 3번 연속 넘어지실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굳이 3번까지 넘어지신 이유, 그렇다면 3번까지 넘어지신 이유가 뭘까? 아니, 그것까지도 진짜 양보해도 된다고, 그 양보 안 되지만. 그거는 뭐 아비님의 눈에만 보이는 거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왜 주변은 미동이 없는 걸까? 왜 주변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걸까? 한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가 넘어졌는데 왜 놀라지도 않는 걸까?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가도 넘어지는데 주변에 미동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선택된 정예 경호원들이. 이 사람 말입니다. 아무리 법이 막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대통령 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계단 한두 개 정도는 올라올 수 있잖아요. 사람의 본능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미국 전체 군대가 대통령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지킬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원 입대했고 한 사람들이거든. 대통령에게 미사일이 날라든다면 자기 몸으로 다 막을 사람들이에요. 그게 미국 군인들입니다. 절대 대통령 몸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는 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 보안 법칙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단 한두 개 정도는 올라올 수 있잖아요. 사람 본능이. 내가 그렇게 목숨을 던져 보좌해야 될 대통령이 계단에 올라가다가 넘어지셨는데 계단 한두 개 정도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사람 본능입니다. 특히나 내가 아무런 연관도 없는 노인분이 넘어지셔도 들썩들썩 거릴진데 이건 내가 목숨을 바쳐 지켜야 될 대통령이라고요. 우리나라의 수장이에요. 이 대통령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면 국가가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예요. 대통령이라는 기관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미국이 우리나라 크기의 40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진 권력보다 40배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어쨌든 여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3명은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의무이고 직업인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직업이에요. 근데 계단 한 칸 올라간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인체적인 구조야 그거는 아비님 여러분들 눈에는 보기 힘들다고 쳐도 주변이 이렇게나 끔찍하리 많지 무서우리 많지 아무런 미동도 없다는 것은 단 하나의 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이벤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럼 그 목표가 뭘까? 그럼 그 의도가 뭘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럼 당선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유를 알려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무엇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추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추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통령으로서 추태를 왜 보여줄까? 뭘 얻으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이득의 시선에만 가려 있으면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아비님이 알려준 거예요. 악의 세력은 이득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이득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이 세상에 영혼보다도 귀한 게 없어. 아니, 알잖아. 여러분, 만화책이나 어떤 그런 거 보면 악마와 계약을 할 때 꼭 악마가 뭘 요구합니까? 그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떤 책을 봐도, 어떤 우화를 봐도, 어떤 스토리를 봐도 항상 악마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늘 원하는 것은 거의 한 가지예요. 인간이 원하는 것도 늘 한 가지예요. 돈이죠. 명예거나 이득이죠. 인간은 이득을 원하고 악은 항상 그 이득을 대가로 뭘 판다 그래? 유명한 대사잖아. 늘 거의 클리셰잖아. 악마에게 뭘 판다? 악마에게 땡땡을 판다. 그게 아예 그냥 문구잖아. 고정 문구잖아요. 악마는 항상 여러분들의 영혼을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 수만 있다면, 뺏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래서 왜 연기자가 대통령으로서 추태를 보이는 걸까?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뭐길래? 이렇게 해서 지들이 얻는 이득이 뭐가 있다고? 라고 하면 여기서 일반적인 관념으로 보면 설명이 안 돼요. 왜? 일반적인 관념은 이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영적인 것. 악의 세력은 말 그대로 악이라는 것은 이득의 차원을 넘어선 영적인 것이고, 영적인 존재에게 가장 최고의 목표는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아니 뭐 대통령이 추태를 부린다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나요? 네, 됩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극도의 괴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제 자기 자식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내 자식하고 사는데 자식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당연한 일이 돼요. 무서운 일이 아니고, 무섭거나 끔찍한 폐륜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거야. 그럼 다음 영화 제목은 곧 나오겠죠? 아버지 사냥하기, 엄마 사냥. 권위가 무너진 영화 제목입니다. 권위가 무너진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곧 10년 안에 현실들이 되죠. 이제 경찰들이 잡으러 다닐 건데, 그 경찰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왜 보호해야 되는데? 권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찰 무서워해? 경찰 우습게 여기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왜 여러분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권위가 무너, 그래서 권위가 최종 보스. 여러분들 최종 보스 깨고 나면 게임 끝나죠? 맞습니다. 권위가 깨지고 나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깨진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랑을 실행하는 유일한 존재인 크리스찬들이 최종 타겟이 되어서 그들에게 잡혀 죽게 되죠. 그것이 역사적으로 늘 반복돼 왔던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된다고 했죠. 국경이 허물어질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허물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를 허물어야 합니다. 문화의 차별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은 김치를 중국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엔 벌써 앞서 얘기 들었듯이 국경이 허물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동양에서는 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서양에서는 국경을 허물고 이 흐름의 공통점은 세계는 하나가 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떻게나 이렇게 다른 문화와 다른 영향권, 다른 정치권에 있는 나라가 하나의 목표로 동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고. 영적인 일이라고. 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언제나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어둡거나 혼돈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알고서라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아무리 무신론자였고 아무리 뭐에 관심이 없었고 처음 듣고 낯선 개념이라고 해도 하나님이란 이름을 입술로 부르시길 바라는 마음에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좀 아비님은 한 10년만 늦춰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어쨌든 지금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곧 우리에게 피부로 임박할 공포들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란 이름만이 이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시기에 여러분들을 지켜줄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네, 그렇게 요즘에는 오프닝이 계속 어둡네요. 무겁고 노래 한 곡 듣죠?